김기화 기자를 만나면은 내가 조인트를 한번 까겠다. 아 진짜? 여기서 너무 신랄하게 씹히고 막 댓글 욕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기자끼들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들이야. 여러분 절대로 기자와 친하게 해지. 관계를 끊는 거지. 이래서 기자는 사귀면 안 됩니다. 기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 사이다 안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아잇 이게 실화입니까? 실화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에 누르기는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4차 언론혁명에 작고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 김기아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 재밌어. 오늘 방송 여러분 보시죠. 이 보시다가 괜찮다, 재밌다, 들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방송 재밌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오늘 방송 재밌을 거야. 난 녹화해보니까 감이 와. 오늘 방송 재밌습니다. 자, 자기 소개해주세요. 우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우키행 정유럽 기자 잘 지냈습니까? 1년 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이제 끝나가고 있어서. 가을을 제일 좋아하나요? 네, 근데 벌써 이제 좀 겨울 냄새가 나요. 입동. 입동 때는 너무 더웠는데 일요일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제부터 비가 오면서 막 추워져서 맞아요. 좀 슬퍼요. 저도 이제 온수 매트를 틀 때가 됐어요. 됐습니다. 오기정 기자. 네. 안녕하세요. 목미 얼더미 마더더미 오기정입니다. 됐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처음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잖아. 그것도 스트레스. 아, 오늘 좀 스트레스 받은 게 오늘 왜? 오늘 좀 일이 많고 제가 어. 요새 KT 때문에 조금 빡쳐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네, 왜 자세한 빡치는 얘기는 다음 설명을? 야구 좀 이따가 KT가 하도록 하고. 떨어지길 바라시겠네요. 아, 한국 최종에서? 시리즈에서. 네. 전 잘 모릅니다. 저는 이제 어제 모더나를 맞았는데. 오늘이 아니고 그 어제 얘기 되나요? 맞았어요? 네. 아니 아까 저녁 녹화 전 저녁을 먹으려고 만났는데 도저히 녹화가 오늘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완전 창백하고 힘이 없었어. 그래도 녹화 전에는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는 로고 듣고 1부 무치 뉴스 브리핑으로 아 손님이 온다고요?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이 1부에서는 손님이 와요. 이 중화일보 기자가 대리기에 와서 또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조회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요? 그렇죠. 아직도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구조할 좀 줍쇼. 줍쇼 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이걸 외친 지가 뭐야 3년 지났어요. 세상 3년이 넘었어. 너무 오래됐어. 고인물이야. 고인물이야. 우리 그거 녹음한 게 언제니? 오비나가 녹음해 준 거 아니니 그거? 자 이걸 한 지가 3년째 했는데 그 이런 외침을 우리만 외치고 있었나? 이거 다른 기자들은 관심이 없나? 이런 뭐랄까 외로움? 이런 게 4차 언론 혁명에는 우리만 관심이 메아리 있나? 없는 아우성.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인가? 아니. 왜 메아리가 없나? 소리 없는 아우성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최근에 한국언론진흥공단 공단? 재단. 공단일 리가 없는데. 공장은 아니잖아. 아니, 저 찍어내잖아. 백신 맞은 상태가 안 좋아요. 여기는 지금 모더나 맞은 상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그 토론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진주를 발견했다. 아 진주. 는 거예요. 송진주. 그래서 그분이 한 기자분이 이 언론에 대한 그 고민이 되게 많은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책을 썼더라고. 근데 책을 공교롭게도 진짜 최근에 썼어. 공교롭게도 지금 막 따끈따끈한 나온 책이에요. 근데 제목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이게 책 제목으로 나온 적 없는 것 같은데. 기레기를 피하는 쉬운 3가지 방법. 방법이 많네요. 53 ways to avoid 기레기. 맞죠? 그 적혀 있어요? 아니. 오.
맞아 이 맞아 정- 맞아. 이 정도예요. 준비해 오셨죠? 아니, 기레기 방금 했어. 기레기 영어로 뭐 해야지. 기레기, 트래시널리스트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 책을 쓴 심지어 중앙일보에 JTBC 아 타사 기자네요. 타사 기자를 모신 거는 대리기 사상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이분을 물꼬로 앞으로 좀 가끔 모셔보도록 하는 걸로. 중앙일보 JTBC의 송승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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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중앙일보랑 지금은 중앙일보에서 중앙일보 정치팀에서 민주당 출입하고 있는 송승환 기자라고 하고요. 작년까지는 JTBC에서 한 2년 반 정도 있었고 또 그 전에 다시 중앙일보에서 뭐 법조 사건 출입을 좀 했었습니다. 텐션이 좋으시네. 예, 나쁘지 않아. 내가 못 시작하는 다 이유가 있어. 자, 우리 송승환 기자 여러분 TV에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보니까 온마이크 자꾸 TV에도 많이. 예전에. 가끔 예 스탠드업 가끔 예. 그리고 이제 보면 뭐 굵직한 단독 보도도 많이 하는 기자인데 이게 이런 책을 썼다고 하길래 제가 야 이거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란 유튜브가 있는데 우리의 창립 취지와 맞다. 창립 취지. 창립 이념과 맞다. 이 창립. 네. 창립 선언문도 있어요? 형이 그런 분 집에 두고 왔어. 그거 맞다. 그래서 한번 모셔서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중앙일보에도 JTBC에도 또 어쩌면 다른 언론사에도 이렇게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 기레기라는 이름을 정말 너무 이런 말을 안 들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자들이 있다. 근데 그들은 어떤 고민하고 있을까? 우리랑 어떤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들어보려고 이 자리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귀한 곳에 이 누추한 누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니라고요? 회사가 너무 커가지고 좀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약간 좀 KBS 지금 처음 와봤다고 해요. 아니, 저 뭐 어렸을 올 때 일이 전학도 없겠죠. 안 와봤고 저 신관의 윤도현의 러브레터에 전전전전전 여자친구랑 한번 예. 아니 결혼하실 결혼 앞두고 있다면 괜찮아요? 뭐 지금 현 여친분과 당연히 지금 뭐 대리기 행복한데 행복하고 예, 예. 대리기 또 감사합니다. 참관 오세요. 예, 대리기 예. 보러 오시고 쿨하시네. 보면 되겠네. 그 이제 지금 KBS에 처음 오셨는데 우리가 사실 언론사는 다 다르지만 현장에서 또 만나고 혹시 친한 KBS 기자 있어요? 그 여기 출연했던 강병수 기자 어. 예, 예, 저 동기 법조에서 완전 막내 기자일 때 아 고생 같이. 예, 했구나. 고생 같이 하고 막 맨날 바닥에 앉아 있고 예, 바다치기 그래서 막 어떤 그러시고. 인상을 받았나요, 강 기자한테? 아주 이렇게 푸근한 그 기댈 수 있는 기자. 어, 예. 혹시 이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그 전에도 알고 있었습니까? 저 네. 만나기 전에도? 그 코너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제가 한 3년 전쯤에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쓴 게 한 3년 전부터 시작인데 그때 이런 코너가 있구나라는 거에서 자극도 많이 받았고 아 진짜. 그 당시에 이제 뭐 기사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뭐 맞아요. 기자들이 직접 댓글 읽어주면 소통한다, 쌍방향으로 소통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많이 들었는데 네. 그 뒤로 이제 이렇게 커진 줄은 몰랐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좀 관심을 갖게 지켜보다가 구독은 안 눌렀나 봐요. 며칠 전에, 며칠 전에 눌렀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며칠 전에 눌렀어요. 그때는 이제 네. 이런 것이 있다. 있구나. 네. 지속적으로 보고 싶진 않다. 아니 김 선배가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뭐 되니까 알지 뭐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뭐 22만 뭐 이러고 23만 막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너무 구멍가게라 맞아. 그때 한 곧 없어지겠구나 몇백 하고 명 이제. 있을 때 보셨나 보다. 혹시 전 그것도 궁금해요. 이제 왜냐면 나는 요즘에는 이제 이거 대리기 하고 나서 타사 기자들은 원래 알던 애들만 만나거든. 새로 타사 기자를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주변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긴 해. 왜냐면 우리가 이제 기자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맞아요. 비판도 많이 하고 뭐 KBS를 비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음, 조금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타사 언론사에 대해서도 이제 주로 조중동에 대해서 또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 막 날선 얘기를 하면은 속상할 것 같아. 듣기 싫을 것 같은데 혹시 뭐 타사 기자들이 우리 대리기 얘기를 혹시 하는 걸 들어본 적 있나요? 뭐 가슴 아프게 또 일단 대뒷 얘기를 먼저 꺼내는 일은 없고. 예. 가슴 아프다 진짜. 나 차라리 욕을 했다 보면 덜 아프겠어. 이번에 이제 되게 제가 대뒷게 나간다고 이제 주변에 어. 예, 그 밥 먹으면서 뭐 얘기를 했더니 이제 어떤 선배가 내가 모 타사에 어떤 기자가 있는데 김기화 기자를 만나면은 내가 조인트를 한번 까겠다. 아 진짜. 여기서 너무 신랄하게 씹히고 막 댓글 욕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아 그렇구나. 뭐, 조선일보예요? 난 진짜 억울하다. 억울하시다고. 현장에서 만나면은 진짜 그러니까. 뭐 몰래 조인트 까고 도망가겠다.
근데 이 보면은 대리기에서 이렇게 막 뭐 화답 한번 해주세요. 어? 그분한테. 아니 조인트 까시는 건 좋아요. 근데 제가 좋다고? 이제 정말 그렇게 조인트 깔 만한 그런 잘못된 비판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본인은 이제 욕 먹으면 억울하니까 억울하지, 화나니까 억울하지. 화가 났다. 서운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과를 드리겠는데. 누구고 뭔지 지금 모르겠어. 누군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게 기분 나쁘셨겠지 당연히.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대리기에 굉장히 호의적인 분들도 본인 혹은 자신의 그룹이 또 확 단체로 욕을 먹으면은 확 이제 억울하다 어떻게 그렇게 맞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의료 파업 때 확 이제 돌아선 분들이 많아요. 그동안 되게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렇게 편파적으로 얘기를 하냐 그런 메일도 많이 오고 또 뭐 특정 종교에 계신 분도 그렇고 어떤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딱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 남욕할 때는 재밌게 보다가 자기 얘기하면 억울하게 되는 거 있죠. 내부의 논리와 외부의 어. 시각은 다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근데 그건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리기에 대해서 욕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건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 생각에는 만나서 소통하면서 풀어가자는 게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소통하면서 그래서 한번 나오시든지 댓글로 한번 써주시든지 이게 저희가 충분히 그 말씀을 들어줄 의향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그래서 보니까 이 중앙일보나 JTBC나 이런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그 유튜브에도 많이 하려고 하고 뭔가 소통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최근에는 이제 헤이뉴스라고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이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어떤 중요한 보도를 한 기자가 원샷으로 그냥 서가지고 뭐 질문 나오는 거 막 대답해주고 설명해주고 뭐 이런. 근데 그런 걸 하면은 질문이 많이 와요? 예, 생각보다 많이 와요. 예.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뉴스에 이렇게 궁금한 점이 많구나. 근데 막상 어디서 뭐 해결책을 들을 수 있는 데가 없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예. 저 궁금한 게 중앙일보랑 JTBC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희는 애초에 그 기자를 뽑을 때 신입 기자 뽑을 때 통합 공채, 신방 통합 공채로 뽑아서 예, 이제 회사에서 처음에 뭐 신문이나 방송으로 배치를 해주고 인사 때마다 이제 뭐 교류를 원하면 교류도 시키고 본인이 원하면 네, 아니 회사가 또 이직하려고? 궁금해요. 근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자세히 물어봐. 왜냐면 신문이랑 방송은 그쵸, 완전 문법이 다른, 너무 다르기 예, 예. 때문에 근데 이제 몇 번 옮기다 보면 되게 훌륭한 기자가 돼 있겠다. 그러니까 막 뭐 훌륭할 수도 있는데 전문성이 없는 기자가 될 수도 있죠. 난 10년차 기자인데 갔는데 막 방송으로 3년차 기자 막 이러면 잠깐 헷갈리네. 나한테 막 10년차를 요구하는데 내 방송 스킬은 그 정도 아닌데 약간 예.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것도 있던데 이렇게 카톡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이제 그 예전에 중앙일보에서 만들었던 썰로 푸는 이슈 썰리, 정리, 맞아, 그거. 썰리라는 게 썰리. 있었죠. 썰리 알죠. 예. 그게 이제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잖아요. 이제는 거의 그거 운영하지 만든 않는. 사람이야. 그래요? 그때 같이 기획했던 팀. 근데 그것도 그렇고 아까 뉴스룸 라이브인가? 그런 좋은 시도들이 왜 자꾸 이렇게 중단돼요? 맞아요.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괜찮은 기준이 건가? 회사에 뭔가 이게 판단 기준이 있어요. 본인 그 기자들이 힘들어서 그런 건가? 그렇다기보다는 회사가 거기에 총력을 쏟지 않는 거죠. 아직은. 사실은 뭐 모든 언론사들이 비슷할 그렇죠. 것 그게 같아요. 문제점인 것 같은데 뭐 해보니까 이거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 않네. 이 기자를 여기 앉혀놓는 바에 그냥 저기 뭐 어디 서초동 뭐 여의도 네. 갖다 놓으면은 얘가 뭐 단독 기사 빵빵 쓰는데 여기 앉아서 이거 하고 있으면은 가성비가 떨어진다. 우리 또 KBS처럼 이렇게 기자가 많지가 않아요. 저희 회사는. KBS가 방만한 저희도 기자는 많은데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방만하니 네가 일하는 무슨 어떻게? 조용해. 비밀이라고. 저희는 진짜 한 명 빼면은 뭐 막 사람 없다고 허덕허덕하고 휘청하니까. 막 진짜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자를 인력 문제 때문에. 오래 두기가 가성비가 쉽지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실험을 하려면은 뭔가 맞아요.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맨날 언론들이 무슨 뭐 기업이 얼마 벌었는데 R&D 투자는 너무 적게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애들이 안전한 데만 투자하고 싶어. 이렇게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빗대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그런 생각이 드네. 근데 뭐 진짜 여유가 없고 사실 KBS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실 지금 막 사건팀 같은 경우에는 라인 기자가 너무 없어 지금 진짜. 그래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반의 반도 안 돼 지금.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막 사람이 없다 인력나 있다 이럴 정도인데 그런 젊은 기자들의 막 샘솟는 아이디어를 이런 데다가 실험해봐 뭐 새로운 거 해봐 이렇게 하고 맡기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참 그런데 요즘에는 참 기자들이 어디로 사라진 거야.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대선도 있고 해서 대선 검증단, 뭐 선거 보도 뭐 이런 무슨 단 이래가지고 네. 사람들 다 빼가가지고 없어.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새로운 시도 같은 걸 했을 때 이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쉽지 않고 사실 데일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딱 이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된 것도 그래서 제가 놀랬잖아요. 선배한테 그러니까. 처음 물어봤을 때 이것만 전담으로 해요? 그게 가능해요? 막 가능해? 어. 그 말이 그 회사를 어. 냅둬? 저도 오래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네. 근데 일단 저는 이 책 제목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도발적인데 저는 이 책 제목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 시민이 기레기를 이렇게 피하는 방법이란 얘긴지 내가 기레기가 되는 거를 내가 피하는 얘긴지 그 이제 뭐지 하고 읽을 수 있잖아. 뭐지 하고 뭐에 대한 둘 다 얘기예요? 둘 다 둘 다요? 정답이에요. 예. 둘 다 보라고. 네, 나만 의도했어요. 예. 나만 몰랐어. 네. 나만 몰랐어. 그렇구나. 둘 다 서로 기레기를 피하려면 그렇죠. 기자도 기레기가 안 돼야 하고 그리고 시민도 기레기를 알아보고 피해야 하니까. 네. 알아보고 피해야 돼. 네. 이 기레기를 알아보고 피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그런 기사를 알아보고 피하는. 그렇죠. 알아야 얘가 기레기나? 이러고 알 피하잖아요. 수 있죠. 예. 전화 왔는데 보이스피싱이네? 끊잖아요. 그치. 보이스피싱인지 아니까. 그치. 알려면 내가 알아야 된다. 쉬운 3가지 방법 정도. 그러니까 알아야 어떤 사람이 그냥 기레기를 피하는 방법이면 되지 왜 53가지냐 그러는데 기레기를 피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 뭐 딱 하나 안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니야. 따질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그 언론사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일보는 다 기레기야. 중앙일보는 다 기레기야. KBS는 뭐 안 봐도 뻔해.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도 이제 그런 기사와 안 그런 기사, 또 덜 그런 기사, 또 좀 괜찮은 기자, 또 아니면 뭐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안 되는 기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앞으로 진짜로 사람들이 기자 이름을 좀 보고 좀 이렇게 기사를 좀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퀄리티 차이가 심해요. 요즘에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대로 된 기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써놓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책 끝까지 다 보셨나요? 네. 다 보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보고 든 생각이 이거는 기자 된 애들 딱 입사 딱 한 애들 걔네는 교과서 같이 좀 읽혀야겠다. 왜냐하면 여기에 좋은 수법이 되게 많이 나와. 맞아. 발제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그런 한 끼 때우는 방법. 팁에 대해서 그건 이거 아는 사람이 보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나 스스로 약간 안도했어. 왠지 알아요? 여기 나오는 수법들을 내가 다 한 번씩 해본 거야. 그래서 나도 열심히 살았구나. 반대로. 기자라면 다 뭐. 그랬구나. 네, 여기 적혀 있는 게 사실은 한 5, 6년 차 기자 정도 이상이면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겪을 만한 당연한 코스. 제대로 된 언론사라면.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안 겪는 언론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더 막 인터넷 언론과 이런 막 무슨 뭐 이른바 막 어뷰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쓸 수는 없어. 그거는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저널리즘이라는 틀 안에서 다룰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좀 차치하고 나서라 정말 제대로 된 언론사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뭔가 그래도 이제 기존 언론사에서 기본적으로 기자 소양을 좀 갖추려고 하는 여러분이 뭐 기자마다 능력의 차이는 있고 뭐 성향의 차이도 있고 뭐 정치적 소양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기자라는 이름을 갖추고 어디 가서 기사 좀 썼다고 할 정도려면 여기 나오는 수법 정도는 다 한 번씩은 겪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옥 기자는 어땠습니까? 전 읽으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이거 참 쉽게 읽혀지는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고민들이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우선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진짜 타사 동기로 만났으면 피곤했겠다. 출입처에서 만났으면 이런 고민 하루하루 그냥 사실 때우고 먹고 살기 되게 바쁘잖아요. 한 5년차 6년차 때까지는 진짜 빡빡 기잖아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진짜 같은 출입처에서 만났으면 맨날 물 먹고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고민하느라 취재를 열심히 못 해가지고 단독은 많이 못 써.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참 그 훌륭한 기자 그리고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피곤했겠다. 짜증나는. 그 더 포스트란 영화 봤잖아요. 거기 시작할 때 워싱턴 포스트 편집장이
뉴욕 타임즈에 그 기자가 요새 기사를 안 쓰던데 뭐가 그놈 시끼가 있나 요새 봐. 뭐 하나. 음. 그래갖고 심지어 염탐을 보내잖아. 맞아요. 그게 얼마나 훌륭한 타사기자야. 그러니까. 얘가 뭔가 며칠 동안 기사를 안 쓴다는 건 지금 있는- 뭔가 특종을 하고 있는 건데 맞아요. 그런 존재가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여기서 보면 이제 삼성 관련 특종도 하시고. 예, 뭐 글을 썼던 적 있고. 예. 홍보팀한테 인정받는 특종. 심지어 2017년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우수 언론인상도 받았어요. 저 왜 주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튼 좋다. 예, 아무튼 좋다. 그리고 민원연에서 이달의 좋은 보도상. 이거 왜 받은 거예요? 아 그때는 그 국회의원 비상장 주식을 전수조사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을 예예 저도 그거 읽으면서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그 여러분 비상장 주식 보유 이거 사실 들어본 적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 겁니까? 사실 이제 비상장 주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상장이 안 된 그러니까 그 가격을 뭐 명시적으로 딱 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국회의원의 재산이라는 건 사실 다 완전히 공개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열어볼 수 있는데 비상장 주식 보면은 막 한 주당 200원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뭐지 200원짜리 뭐 한 100주 들고 있어봤자 뭐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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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잖아요. 계산이 느려가지고 2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상장이 되면은 이제 뭐 한 1000배로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 주식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비상장 주식 가져보신 적 없죠? 없죠. 대부분이 없어요 일반인. 근데 왜 그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을까? 거의 3분의 1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 사람들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이걸 샀을까? 괜히 샀을까? 돈이 많아서? 다 정보를 듣고 샀겠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그냥 널려 있는 정보인데 아무도 그거를 뜯어보지 않으면은 그냥 수면 밑에 숨어 있더라. 맞아요. 저도 그거 보면서 되게 반성을 많이 했던 게 예전에 한번 국회의원들 재산 다 신고를 하니까 그거 가지고 보통 이제 출입 기자들이나 이렇게 한 번씩 그 총선하고 국회의원들이 바뀌고 하면 다 한 번씩 들여다 본단 말이에요. 모든 언론사에서 다 들여다볼 걸. 근데 뭐 정말 특이사항. 그러니까 뭔가 내부 정보를 알고 뭐 부당하게 어디다 투자를 했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뭐 그러니까 누구의 소개 지인이나 뭐 가족 관계나 그 특수 관계인의 어떤 소개로 비상장 주식을 산 거 자체는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사를 특별히 쓰거나 문제 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묶어가지고 이거는 왜 그럴까? 왜 여기만 비율이 그렇게 높을까라고 고민을 했다는 거가 좀 반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이 책을 보면 그게 나와요. 근데 이걸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네이버에도 뭐 아니 뭐 포털에도 이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이런 댓글이 나왔어요. 네이버의 마포 땡땡땡님이 마포 사시나 봐요. 굳이 이 방법이 쉬운 세 가지 방법이 필요하냐? 이런 이제 뭐 책 광고고 걸으면 된다 라고 하셨는데 자 책 광고 하시고 오늘 지금 대들기에서 지금 책 광고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 책이 널리 읽혀야 되는 이유 본인이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책이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 책 쓴 의도 그거 자체 아까 얘기했던 그건데 우리 영업 비밀을 공개하겠다. 사실 뭐 제가 이 책에서 하나 나오는 사례가 그거거든요. 그 우리 기사 매일 보면 관계자란 말 나오잖아요. 우리 기자들 엄청 쉽게 쓰는데 고위 관계자, 핵심 관계자. 예, 고위 관계자, 핵심 관계자, 그냥 관계자 다 다르잖아요. 뭐 청와대에서는 그거 아예 뭐 급도 누구 정해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독자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누가 누군지.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 사람 알잖아요. 근데 영업 비밀을 안 알려주니까 누가 기레기인지 모른다. 내가 영업 비밀 53개를 깔 테니까 이거 많이들 보시고 제 속임수 쓰네, 타짜네, 걸러내시라는 거죠. 근데 이제 네이버의 크로스땡땡님은 방법을 독자에게 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인지 해당 내용을 제공하는 기사를 보고는 방향을 짐작하기 어렵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기한 질문 그런 분들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직접 보시면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 같은데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찾다와 만나다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아이템을 발굴하는지 이게 어떻게 기사화 시키는지 어떤 거는 이제 기사화가 되고 어떤 거 안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기사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난 좀 읽으면서 아쉬웠어. 좀 길게 쓰지. 왜냐면 더 얘기거리가 많을 것 같았거든. 근데 얘기 재밌어지려고 하면 끝나.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왜냐면 기자들은 이 과정을 다 아니까 거기에 세세한 이야기가 다 내 기억이 나잖아요. 내가 이런 거 했을 때 어땠을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기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왔겠구나. 이런 기사는 여기서 뭐 데스크와 이런 얘기가 있었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기사를 볼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좀 그런 부분이 되게 효용성이 있지 않나. 여기서 더 나가면은 보통 일반 시민분들은 거기서부터 약간 흥미를 좀 잃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우리 기술적인 얘기, 뭐 내부적인 얘기 이런 거 재밌을 수도 있는데 우리 기자들은 뭐 술 먹고 하는 얘기들인데 시민들은 거기서부터는 좀 그 니네 어떤 일이고 그거는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그냥 맛배기 정도.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쉽게 누구나 이게 그냥 편하게 그냥 막 넘길 수 있게.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예. 진짜 특히 저는 언론고시, 그러니까 기자 지망생들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분들에게도 어떤 뭐 실무 준비나 아니면은 뭐 저널리즘에 대한 개념을 세우는 그럴 때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아무리 좋은 내용 써놔도 어려운 내용이고 복잡해서 사람들이 뭐 읽다가 던지면 의미가 없으니까 예, 쉽게 쓰자라는 생각으로 썼어요. 근데 보면은 약간 한국 현대사를 약간 같이 약간 살아온 그런 느낌이에요. 막 이 뭐야 그 최순실 국정농단. 예. 최순실 국정농단 그 최순실 씨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했잖아요. 네. 그때 거기 있었어요? 있었죠. 나도 예. 있었어. 같은 데 있었네. 나 있었어. 예. 나 그 앞에서 중계하고 있었어.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최순실 씨가 지금 그때 연병안에 그 연병안에는 안에서 연병안 하고 있었고 나는 그 앞에서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막 이러고 있었어. 출두했습니다. 그저 프라다 신발 벗겨진 날? 맞아. 네. 취재진들로 인산이대를 우리 이루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하고 있었어. 진짜 그날 완전 지옥이었죠. 예. 난리였지 난리. 그 안에서 이렇게 취재하고 있었나 봐 이렇게. 그 이제 저는 그 최순실 씨 차에서 내리잖아요. 네. 그 차에서 내리는데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순실 씨 그때부터 이제 막 인파에 막 밀려서 같이 이제 막 왔다가 실제로 그 신발도 받고 저는 빌려준 신발을 받고 불안한 신발. 그 제 핸드폰으로 그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속보팀에 이거 써주세요. 바로 이제 대박이네. 네. 대박이네. 네. 일 열심히 하는 기자야. 일 지대로 하는 기자야. 근데 나중에 더 진짜 보고 되게 이거 되게 대단하다 생각했던 거는 거기서 연병안에 했던 이매순 씨랑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임혜순 어머님이랑 그때 이제 사실 뭐 연병안에 그 임혜순 어머니 이미 화제가 된 상태였고, 그쵸. 예, 그래서 사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그분이 많이 고사하시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이제 그 특검을 마무리할 때 보통 이제 정리 기사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박영수 특검이나 그 당시에 이규철 특검 뭐 이런 분들이 인터뷰 안 해준다고 하니까 누구를 할까 하다가 그러면 이제 가장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람을 하자. 해서 이제 그분을 지하 4층에 이제 그 미화원 쉼터 이런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음료수도 드리고 찾아뵙고 뭐 한 번만 해주세요 해서 예, 이제 한 2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게 되게 좋은 기획인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거 사실 신문 기자들이 할 수 있는 기획이기도 해요. 그쵸. 방송 기자들 사실 그런 게 잘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게 보면서 한 3군데 정도를 제가 보면서 약간 좀 인상 깊어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애정을 표현한 한국 기업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미국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가리키면서 미국에 3조 6천억 원 투자를 약속했다. 그래서 제목이 롯데그룹에 각별한 애정을 보인 트럼프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근데 현장 영상을 직접 본 거지 송성환 기자는. 딴 기자들은 그냥 그거 다시 이제 받아쓰기 해가지고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애정을 표현한 한국 기업은 2군데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동직 통역사는 바쁘니까 롯데만 통역을 한 거야. 롯데 등 이렇게 말한 거죠. 롯데 그러니까 등. 그래서 세 기업은 생략하고 롯데만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한국 기자들에게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다시 들어보지 않고 동시 통역사의 말만 받아서 옮겨 적은 것이었다. 나중에 이 두 기업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아쉬웠다라고 하셨는데 이 두 기업 어딥니까? 그건 좀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분들이 좀 고사했어요. 아, 근데 진짜? 사실 제가 이거를 기사로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까지 우리 생색 내고 싶지 않다. 예. 트럼프 말했는데? 트럼프 말했는데. 근데 뭐 그분들이 뭐 자기들 운이라고 그래요?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것도 또 국가 행사인데 자기들이 뭐 이거 잘 오버해요 뭐 이렇게 뭐 따지기도 그렇고 원래 또 기업분들은 언론사랑 척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좀 이게 진짜 약간 좀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이 기자라는 사람들이 진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냥 편하게 사실 뭐 속보 그러니까 우리들도 기자를 빨리 써야 되니까 이제 쓰다 보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보고 누군가는 좀 데스크나 누구 여유 있는 쪽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게 사실은 되게 기본이잖아요, 기본. 당시 제가 방송 기자라서 그나마 확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방송 기자면은 그 자막에 맞게 그림을 붙여야 하잖아요. 딴 말하고 있는데 막 자막은 그렇죠. 자르게 나가면 안 되니까. 근데 그림을 이제 붙여놓고 들어보니까 롯데 말고 몇 군데 더 말하네?
근데 왜 이거밖에 안 들어가지? 이렇게 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요거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 출입처 제도에 대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송 기자가. 저도. 근데 이른바 고인물 기자 얘기를 하는데 특정 출입처, 예를 들어서 검찰. 사실 검찰이 가장 좀 그런 게 심해서 그런데 검찰이 출입하면서 검사들과 수시로 차 마시고 술 마시고 하다 보면 영리하고 논리적인 검사들의 논리에 점점 스며들게 된다. 문제는 이 논리가 시민 전체의 이익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속한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라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 출입하다 보면 명예 검사 같은 기자들이 종종 눈에 보인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검사보다 더 검찰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는 글을 쓰는 기자들이다. 이들은 검찰 출입을 오래 하면서 마치 자신이 검사인 것 같이 생각이 동화됐다. 적당히 멀고 적당히 가까워야 하는 거리두기에 실패한 괴물들이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검찰 출입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될 뻔한 일이,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1년 차 때는 확실히 뭘 모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제 첫 인상은 뭐였냐면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라고 하면 요즘에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나마 이제 검찰 개혁 때문에 그 이제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3차장 검사의 그 어떤 위세가 너무 크게 느껴졌고 아, 저 매일 티타임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수사했습니다. 내일은 누구를 부를 겁니다. 이런 거를 서로 공유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점점점 아, 내가 이거를 깨트리면, 그리고 이 사람이랑 매일 얼굴 보고 매일 전화하는데 갑자기 불편한 기사를 쓰면은 내일은 어떻게 보지? 이 생각이 드니까 확실히 이거는 거리두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적인 문제, 인간 대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더 웃긴 거는 거기서 그냥 받아쓰기만 하는 기자들은 그쪽에서 물러본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 오히려 되게 불편한 기사를 자꾸 쓰면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눈치를 보더라.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의 역할은 역시 견제자구나. 받아쓰기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그럼에도 되죠. 불구하고 그래서 말한 것이 자기가 이제 검사인 것 같은 그런 기자들의 모습을 볼 때는 좀 어떤 기분이 들었길래 여기에 검찰의 사례를 쓸 정도로 인상 깊었나 봐요. 어땠습니까? 그분들은 제가 이제 명예검사라고 이름을 붙인 게 정말 그 뭐 술 먹으면서 뭐 이제 야, 어떻게 수사 빠그러졌나 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아니 수사가 빠그러지면은 그거 내가 왜 걱정해줘야 돼 그거를. 근데 이제 진짜 막 그 차장 검사랑 굉장히 막 인간적인 정이 많이 들어서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걱정해주기 시작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됐을 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외부 세력이 또 이제 방어를 잘하거나 정치권이 개입을 해서 검찰 수사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칼럼이나 기사로 준엄하게 꾸짖어줘요. 정치권을.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검찰은 목표를 두고 수사를 하는 거고 물론 나쁜 짓 한 사람을 잡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마냥 응원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좀 현장에서 그런 기자들을 실제로 보면 그런 게 되게 뭔가 몸에 약간 이렇게 녹아 있는 완전히 이제 검찰이 막 몸에 완전히 그냥 그런 기자 보면은 참.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기자들이랑 술자리도 예전에 많았고 얘기를 들으면은 내가 검찰이랑 얘기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내가 어느 검사랑 친하다는 거를 굉장한 그 이제 능력으로.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예전에는 그런 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뭐 오규정 전화는 받더라. 뭐 어느 검사가 뭐 누구 전화는 받더라. 뭐 이런 거잖아. 그런 게 그 기자의 실력일 수도 있죠. 실력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게 이제 너무 이제 그거에 동화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출입처를 다니는 건지 내가 거기에 일부가 되는 건지.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한 발만 걸쳐야 된다. 왜냐하면 완전히 두 발을 빼면은 우리가 근데 취재를 하는 거는 사실 이 사람들의 속사정을 알아야 아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두 발 다 빼고 있으면 사실 이제 표면밖에 못 보는 거고 만났을 때는 열심히 편들어 드리고 나와서는 또 열심히 조지고 그거를 이제 잘 하면서 또 뭐 이제 뭐 전화해서 따지면 한번 달래 드리고 그래 뒤로 가서 또 뒤통수 때리고 이래야지 않나. 예. 그러니까 기자들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들이야. 여러분 절대로 기자와 친하게 지내지 마시죠. 아니 시민의 뒤통수를 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죠. 예. 근데 이 시민이 취재원이 되면 때린다니까. 아 시민한테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큰일 나죠. 예. 검사도 시민이야. 검사도 수신료 낸다고. 아니 그 사람은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그렇죠. 검사로서. 검사로서. 그러니까. 권력자로서. 시민으로서 대리기를 보다가 갑자기 우리가 조지는 대상에 막 기업
막 직원이고 이러면 확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뒤통수 쳤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서운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혁 기자는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어요? 책에서? 저는 이제 뭐 두 분이 좋은 얘기만 하시니까 조금 아쉬웠던 게, 그러니까 물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점들이 충분히 이제 저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6년 차인가요? 예, 그러니까 올해 저는 6년 한 차입니다. 10년 차, 15년 차 때 이 개정판을 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좋은 생각이다. 앞에 보통 1 하나부터 153가지. 기자가 쓴 책을 읽는 독자한테는 두 가지 기대가 있을 것 같아. 하나는 어떤 기자의 활극, 취재 과정의 어떤 짜릿한 여러 가지 활약들을 네. 보고 싶어하는 심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좀 접하지 못한 고급 정보가 있지 않을까? 뒷얘기가. 근데 사실 이거는 그 두 가지의 목적에서 좀 비껴난 주제잖아요. 네. 근데 첫 번째로 그 기자의 활극이 조금 더 다양하게 녹아나면 훨씬 재미가 더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더 신문과 방송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살이 더 붙여지겠죠. 네. 그러니까 요 뼈대 위에서 본인 기자 생활에서 계속 살을 붙여 나가면 갈수록 더 훌륭한 책이 될 거예요. 네. 개정 증보판 좋다. 개정진법판. 사실은 근데 뭐 활극 이런 거는 이제 추가되면은 이제 좋겠고, 사실은 근데 제가 이거를 3년 전부터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출간할 때쯤 돼서 보니까 앞에 썼던 거는 이거는 좀 부끄러운데 그래? 이건 좀 빼고 싶은데 아니면 뭐 그랬어요? 이건 좀 고쳐 써야겠다. 몇 년 사이에 한 그러니까. 2년 사이에도 그랬어요. 예. 그런데 내 생각도 더 성장하고. 예, 그렇죠. 그때는 이거 맞다라고 써놨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겠는데 그땐 이걸 몰랐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때는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고 신선한 내부자 거래 같은 그림들이 지금 6년 차가 돼서 보니까 별게 아닐 수 있죠. 오기정 기자는 혹시 뭐 인상 깊은 부분? 저는 약간 이제 조금 생각이 달랐던 거는 그 기자와 취재원이 썸을 타도 되나 이 부분. 송승환 기자의 입장은 뭐였죠? 동료 기자가 상담을 요청해 왔을 네. 때 근데 저는 무슨 이런 걸로 자, 여러분 일단 시청자들의 생각을 좀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은 취재를 내가 어디 뭐 출입처를 가. 근데 거기서 내가 취재원과 썸을 타다가 살까 말까 이러고 있어.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수습을 법조에서 했거든요. 그때 이제 한참 노무현 대통령 수사할 때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대검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못 들어가는데 대검 민원실에 가면은 그 보통 출입증 거기서 이제 끊고 들어가잖아. 내가 수습 때 특종을 제일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때 그 법조의 취재의 그 관건은 오늘 누가 소환되냐. 근데 내가 그때 막 CJ 오늘 왔는데요. 저기 어디 저 무슨 방산업체 누구 왔는데요. 내가 쫙 다 얘기했는데 그게 그 민원실에 그 출입증 끊어주는 분이 생겼어요. 나를 좋아했어. 이 뭔 개소리야? 그래서 다 얘기해줬어.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에요. 뭐야? 왜 나만 이런 경험 없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경험 송민아도 있는 게 없어? 아니라 없어. 왜 우리 둘만 없어?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저는 예전에 그 강원 민방 거기에 지원에 시험을 보러 갔었어요. 여기 입사하기 전에 막 지역에도 막 보러 다니니까. 근데 거기 갔었는데 그때 면접에서 면접관이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의 친구분이 그 굉장히 큰 기업의 대표인데 그 기업의 비리를 알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대답했던 건 아버지의 친구분이니까 더 속속들이 잘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더 잘 보도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인정머리 없는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인정머리 없게 봤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이제 그 중립적인 이런 대답을 아마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냥 이 민원실 사례처럼 근데 썸이 아니잖아. 정보를 잘 알 수 있는 것을 활용해서 아니지. 할 수 있지 썸은 않을까. 더 복잡한 윤리적인 문제가 껴있는 거지. 왜요? 저는 그 책에서 결국에는 너는 그 출입처에서 나오든가 썸을 뭐 그만하는 게 그만하든지, 낫겠다라고 네. 이제 쓰긴 했는데 그 앞에 전제는 이 사람이랑 네가 거리두기를 못할 것 같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방언이랑 사귀어가지고 이제 뭐 방언이 아니고 단독하고 민원실. 민원실. 예. 방언은 저기 여성 방언이 드물어요. 그러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분이랑도 가까워졌어. 가까워져가지고 그분이 어느 날 뭐 민원을 요청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이 정도까지 가까워지면은 이제 그때는 좀 둘 중에 하나를 끊어야 되겠다. 그럼 본인이 결단해야죠. 내가 필요한 것만 빼먹고 그냥 관계를 끊으면 되지. 이래서 기자는 사귀면 안 됩니다. 기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기자는 사귀지도 말고 가까이 두지도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썸이라고 하는 게 꼭 이성 간의 관계에서만 꼭 나타나는 것이냐. 당연히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우리는 취재를 할 때 그냥 일상적으로 언론사에서 학연, 지연, 혈연을 정말 많이 이용해요. 최대한 활용하라고 하죠. 정말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부 뭐 누구를 취재해야 된다 그러면은 서울대 정외과 강병 충분히 선후배 관계 활용하게끔 하고. 아 그거라도 뭐 어디- 비빌 데가 없잖아. 비빌 데가 없이. 그러니까 뭐 어디 지역에 뭐 심지어 저는 초등학교까지도 이용해가지고 인맥 맺고 이런 가정교육 사람들도 나오셨죠,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일상적으로 우린 그렇게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당장 헤어지거나 출입처를 그만두라고 하는 게 아니 저도 저는- 책에서 네. 그 얘기를 썼어요. 아니 보통 그 남자들은 이제 그 남성 그 취재원과 고위급 취재원과 친해지는 방법이 결국 술 먹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술 막 때려 마시고 막 으쌰으쌰 하고 뭐 하다 보면 이제 형 동생 하고 형님 동생 해야 이제 뭘 좀 맞아요, 알려주고 맞아요. 그거는 되는 형님 동생은 되는데 썸은 왜 안 되냐? 형 동생은 되는데 왜 오빠 이거 안 되냐? 그렇죠. 그치. 네. 그게 뭐가 그치, 다르냐? 그치. 그것도 말이 되네. 아니지. 형 동생은 내가 그 관계를 책임질 필요가 없지만 그런 오빠도 관계는 이 관계의 지속성에 대한 책임감이 부여가 되잖아. 이성적인 어떤 그거는 좀 그럴 수도 있겠네. 좀 다- 그래요? 책임져야 상대에 돼요? 대한 신의가 좀 더 신의가 좀 아 그렇지. 그렇지. 어느 날 연락 끊으면 형 동생은 연락 끊어도 되잖아. 그렇지. 근데 어느 날 연락 끊으면 왜 연락 끊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 아니 여러분은- 다들 그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 비윤리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약간 뭐 썸은 아니었는데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있어요? 아니 아는 사람이 급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없어. 지금 막 지어내. 뭔가 자기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건 아니고 이런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건물에 불이 났는데 제 지인 건물이었던 거예요. 응? 그 지인 건물에서. 그래가지고 건물? 그래가지고 그 여성진. 남성 지인 남성 지인이 건물주예요? 건물주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갑자기? 그 영상 그 불난 영상을 내가 달라 그랬어. 왜냐면 거기 이제 개현우가 그 취재를 갔는데 네. 영상 못 구해 아무도 못 구해다 그래서 구해줬거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소방법을 뭐 위반했다고 하는 예를 들어 건물이 뭐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취재하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 만약에 취재를 하게 되면은 나는 여기 손을 떼겠다. 떼고 이제 후배한테 시킬 테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라. 그 친구가 알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 거리두기, 그 정도 거리두기면 적절하지 않나? 보통 대단한 그러잖아요. 거리두기 아까 나셨네요. 그 정도. 뭔가 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썸은 그건- 없어 진짜. 자 그런데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에요. 여기 이제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우리 정유럽 기자가 여기 네이버 댓글 읽으십시오. 이게 댓글입니다. 그 네이버의 LEN 땡땡땡님이 중앙일보가 그런 기레기 기사들이 많은 신문이긴 하지라는 댓글입니다. FANG 땡땡땡님이 아 이걸 면전에서 한다고? 중앙일보 제목본이 좋은 내용 같은데 중앙일보 기자라. 기레기 구분하는 법은 간단하다. 책까지 쓸 것도 없다. 직접 취재 명확한 본인 주장. 기사는 사실만 전달하는 거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직접 발로 뛰어 취재하고 명확하게 본인 주장을 밝히는 것이 좋은 기사. 본인 기사 책임 안 지려고 어설프게 복붙 기사 쓰는 건 기레기 기사임. 자 맥 빠지지 않습니까? 뭐 맥빠지긴 하는데 네. 사실은 뭐 익숙해져서 예. 그래서 이 책을 쓴 게 기자를 정말 욕하려면은 아프게 만들려면 딱 그 잘못한 부분 진짜로. 그거를 꼭 집어서 네가 이걸 했어야 하는데 왜 안 했어? 사실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그치, 기사 그치. 쓰고 나서 벙벙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독자들이 이게 벙벙하다는 거는 기사가 이것도 날카롭게 딱 들어가지 못하고 뭉툭하게 써가지고 뭔가 벙벙하다 이런 얘기. 네, 정보가 막 꽉 차 있어야 꽉차 있지 하는데 않고 막 대충 쓰는 궁금한 느낌. 부분이 막 어설프게 막 남아 있고. 예. 시간이 쫓겨서 그럴 수도 있고 취재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데스크도 뭐 써야 되는 기사가 쓰지만은 좀 만족하지 못하는 기사. 그렇죠. 예. 그런 기사를 썼을 때 너 이걸 알아봤어야지라고 하는 댓글을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기사의 허점을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숨기려고 했는데 우리 그 기교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거는 안 궁금하게. 근데 너 이걸 말했어야지 왜 이거는 안 말하고 딴소리만 해? 라고 댓글이 나의 달리면은 기교를 다 간파한. 네. 안 그때 너무 궁금하게 가슴이 아파. 그때 너무 부끄러워. 숨고 싶어. 그치. 이 기사는 진짜 나 숨기고 싶어. 삭제하고 싶어. 그럴 수 있어. 네. 기자에 대해서 뭐 댓글을 아프게 쓰고 싶으시면 기사를 쫙 보시고 얘가 이거는 뭐 표현대로 쓴 것 같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욕하려고 써주시면은 진짜 아프다. 성실해야 되네요. 성실해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기사를 좀 투명하게 쓰자. 그래. 왜 옛날 방식대로 막 숨겨놓냐 함축적으로 그래. 한간에. 솔직히 이거는 우리 보도자료 받아서 쓴 거다. 이거는 누구한테 뭐 들었다. 아니면 뭐 익명이라도 최소한 뭐 최소한 추측을 할 수 있게 뭐 이 정도 직급의 어떤 사람이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명하게 안 쓰고 친절하게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뭉뚱그려서 기레기야 그러잖아. 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좀 좋았던 게 기사가 이렇게 편집 회의를 약간 좀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편집 회의라는 게 여러분 어떤 기사를 어떻게 내고 뭐 방송 같은 경우에 큐시트 무슨 기사를 올리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야 이 기사가 더 중요한데 왜 이 기사를 안 냈냐 뭐 이런 그렇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토론 과정 같은 걸 보시면 납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놈이 잘못 말했구나 이걸 어떤 놈이 숨기려고 하네. 숨기려고 하는구나 이걸 아시잖아요. 난 그래서 이걸 좀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우리 KBS도 우리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 예전에 그 큐시트를 내가 공개하자고 그때 얘기했다가 편집회의 생중계하자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 했었는데 이제 끝나고. 그래서 이제 하지 말 꺼지라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니 근데 지금 편 기자가 동석을 하거나 아니면 기자협회장이 들어가서 그 그치. 기록하죠. 기록하고 편집회에서 있지. 있었던 일을 발언을 다 기록하고 기록해요. 저희도 그거를 했었다가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저도 이제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죠. 왜냐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편기자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가 무슨 맞아. 대화하는지. 내 기사가 왜 뒤로 빠지는지 네. 위로 올라가는지 모르. 여러분 기자도 몰라요. 기도 몰라요. 네. 우리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좀 공개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국장급 기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 후배 기자들, 뭐 젊은 기자들 이런 거에 대해서 중앙일보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오늘 송성 기자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시민분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꼭 이 책을 뭐 볼 뿐이건 보지 않을 뿐이건 간에 뭔가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언론에 그래도 저희 프로 보시는 분들은 언론에 대한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시사에 이제 시사 고관여층 굉장히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언론이 있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그 어떤 내가 보기에는 이 언론은 동의가 안 돼. 이 언론사는 나랑 취향이 맞아라고 하면은 이 언론사만 보게 되고 요즘에 사실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점점 이제 그 필터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이제 갇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뭐 중앙일보에서도 쓸만한 기사가 나오고 있고 뭐 KBS도 그렇고 뭐 다른 언론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주로 찾아보시면서 그 중에 나한테 맞는 거 그리고 틀린 건 왜 틀리는 건지 이런 거를 찾아보실 때 더 시사를 이면까지 보실 수 있는 거지. 뭐 여기는 뭐 중앙이니까 싹 다 버려. 이러다 보면 사실은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언론사가 어느 날은 잘 쓰다가 어느 날은 그치. 갑자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다르게 있는 쓰거나 거고. 틀리게 나랑 생각이 다르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언론사 버리고 이 언론사 버리면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커뮤니티 보면은 뭐 이번에도 어느 언론사 손절한다. 그 손목이 나만하지 않는다. 그래서 막 천수 많은 이렇게 손이 다 틀려가지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약간 언론사도 언론사지만은 약간 여러분 이제 기자를 좀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기자의 기사면 내가 한 번 더 볼 생각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전 그것보다는 뭐 아까 송수환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기자들이 먼저 좀 이런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 네. 책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래서 대들기의 창립 취지와 창립 이념과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책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읽어보실 분이 계실 텐데 또 우리 그냥 맨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송 기자가 10분 아 진짜? 오, 와. 출판사한테 막 졸라가지고 너무 좋다. 이거를 안 해주면은 출판사 조지는 기사를 쓰겠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난 당연히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아니 저는 뭐 이쪽 출입도 아니고 문화부 출입도 그래도 아니고. 조지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출판사에서 10분을 에게 이 책을 보내드린다고 하는데 너무 좋다. 제가 부탁드린 게 있어요.
진짜 읽을 사람만 네. 부탁하세요. 진짜 읽으실 분만 밑에 댓글로 아래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써주시면은 거기에다가 이 책 10분 선착순 10명! 그니까 최초 공개를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대리기 최초 공개를. 대리기 작가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제이뽑기예요. 이거 다 잘라야 되거든. 엑셀로 뽑아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통 만들어서 넣어서 뽑아야 돼. 대리기 작가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선착순 10번 선착순 하고 가지야. 나머지 진짜 가자. 읽고 싶으신 분들은 사서 읽는 걸로. 가서 읽으시면 그 싸요. 없죠. 교보문고에서 9,900원이면 삽니다. 여러분 10,000원도 안 해. 10,000원을 지금 100원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 좋은 교환. 여러분 교환이. 냄비 받침대를 사도 10,000원은 해요. 근데 이거는 9,900원. 이거는 냄비 받침으로 쓸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근데 100원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가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송상환 기자 댓글 읽어주는 날 처음 출연했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어땠습니까, 오늘 녹화? 제가 오늘 긴장을 많이 하고 왔어요. 왜냐면은 그 선배랑 같이 출연했었던 이제 시민대 기자 토론회 네. 그때 이제 와 댓글이 쌀벌해가지고 와, 왜요? 왜 쌀버렸어? 다 좋은 분들이야. 네, 이제 저는 이런 소통하는 방송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아까 저 조인트 까고 싶다는 분은 저보다 선배인가요, 후배인가요? 후배입니다. 저보다 후배. 네. 어머, 그럼 어머. 제가 술 한잔 사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술 한잔 조인트 까이고. 어? 조인트 까이고. 제가 조인트 까이고 까임에 얹어서 술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와. 연락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도계자 한 받고 내가 조인트 까이고 술 한잔 거하게 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송 기자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2부에선 여러분의 낸 국비 세금이 100억 이상 수백억이 그냥 막 흐트러 쓰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취재를 지방 곳곳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취재한 놀러 다닌 놀러다니는 KBS 기자를 모시고 국제 행사가 이게 뭐냐? 저도 갔어요, 심지어. 그 취재 후기를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고 주세요. 빠밤.